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절차 개시 신청서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과 동시에 사건 번호가 바로 부여됩니다. 실무에서는 그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 즉시 금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보면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금지 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도 보통 신청서 접수 후 3일 정도 되면 금지 명령을 발령하거나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경험상 보면 예컨대 광주지방법원은 금지 명령을 발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럼 대체로 어떤 경우에 금지명령 신청이 불허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바탕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또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다액인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년 내 채무가 1억이다, 2억이다 이런 경우, 또는 총 채무액이 6천만 원인데 그중 5천만 원이 1년 내 채무이다, 이런 경우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불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비중이 크다, 다액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 그 판단은 법원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채무자가 과거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잘 발령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개인 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발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 회생 절차의 남용인지 아닌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발령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이유를 알 필요도 없는 것이, 서류 준비를 잘 해서 빨리 개시 결정을 받으면 금지 명령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금지 명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금융기관인 채권사들은 개인회생 사건 번호만 알려주면 더 이상 추심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금지 명령이 발령되면 보통의 다른 사건처럼 잘 진행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금지 명령 신청이 기각되면 보통 사건보다는 조금 더 보정사항이 많겠구나, 조금 더 품이 들겠구나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금지 명령 발령 여부가 개인회생 사건의 성공 여부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어쩌면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 금지명령을 발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